네, 안녕하세요. 네이버와 크리테오의 파트너십 세션 모더레이팅을 맡은 홍여원입니다. 앞선 세션에서는 AI와 커머스 데이터가 마케팅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소비자 입장에서는 AI를 통해 구매하는 중 제품에 대한 탐색과 비교 과정이 훨씬 간편해졌는데요. 두 분은 쇼핑을 하실 때 AI를 좀 많이 사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네이버 쇼핑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 타임에서도 아마 저희가 대경님하고 재용님 통해서 언급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대화용으로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원래 스마트 스토어 팬이었는데 많은 제품들 구성이 많으니까 제가 어떤 대화용으로 물어봐도 그 제품에 대한 셀렉션이나 추천이 많은 게 저는 그걸 활용하고 있는 주요 이유입니다. 네, 어떠실까요? 저는 네이버 사람이니까 네이버 쇼핑 에이전트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나 목적형 쇼핑을 할 때는 사실은 이런 에이전틱 쇼핑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타사의 사례도 많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써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쇼핑을 할 때 AI를 사용하면 편하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간편한 점들이 많아졌지만 사실 광고주와 플랫폼 입장에서는 오히려 구매 여정에서 불투명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안 보여지는 게 좀 많아졌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소비자가 탐색을 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도가 담긴 시그널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중간 과정이 AI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마케터 입장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구매에 가까운 소비자들의 시그널들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현장에서는 데이터와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광고 성과는 특정 플랫폼 안에서만 머무르거나 성과 자체가 구매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제는 단순한 최적화를 넘어서서 플랫폼 안 밖으로 흩어져 있는 고객들의 시그널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또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관점에서 플랫폼과 데이터가 실제 광고 전략하에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네이버의 윤종호 부문장님과 크리테오 코리아의 김도윤 대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변화의 출발점부터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이버에서는 AI 기반 변화들이 실제 소비자의 행동이나 구매 여정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다고 좀 보실까요? 네, 다들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AI를 통해 탐색과 비교 과정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됐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이트 다니면서 직접 비교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형 쇼핑 같은 경우에는 훨씬 AI가 짧고 정확하게 요약하고 추천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 크리테오나 저희 같은 플랫폼이나 아니면 광고주 관점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좀 느껴지는 구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탐색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많이 보였었는데요. 이게 AI 안으로 응축되면서 블랙박스화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쇼핑 검색이나 장바구니, 구매 클릭과 같이 실제 트랜잭션의 밑단에 가까운 시그널들의 중요성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부각된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네이버 내부에서도 미드 퍼널의 신호들만큼이나 구매에 가까운 신호들을 좀 더 깊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AI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탐색 과정이 조금 불투명해지고 이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대응할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 속에서 크리테오는 이 지점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부문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도 깊게 공감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소비자의 구매 여정이 특정 플랫폼 안에서만 완료되기보다는 여러 리테일러들과 채널을 오가면서 형성되는 그 복잡도가 굉장히 좀 많아졌습니다. 특히 AI로 인해서 중간 탐색 과정 자체가 파악하기 어렵게 되고 보이지 않게 됨으로써 개별 접점에서의 반응보다는 실제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저희가 어떻게 읽어낼 거냐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테오는 분산된 이런 파편화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신호와 조합이 실제 구매로 이어질지 가능성이 높을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이트를 다양한 접점에서 일관되게 실행함으로써 브랜드가 더 높은 구매 가능성을 가진 고객과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주신 변화 속에서 사실 보면 마케터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의도를 또 읽고 광고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네이버에서는 실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셀러나 아니면 브랜드들 전략이 많이 변화됐다고 보실까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앞서 세션에서도 언급됐던 것 같은데 타겟팅 방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뭐 키워드라든지 오디언스라든지 이런 익스플리시트하게 노출되는 타겟팅 정보들을 많이 활용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광고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AI가 맥락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광고를 묵시적으로 연결하는 게 너무 일반화되다 보니까 마케터 입장에서는 왜 이 소비자가 광고에 노출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 설명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자꾸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고를 어떻게 세팅하느냐보다 AI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얼마나 잘 갖추고 제공해 주느냐가 너무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마케터가 모든 과정을 직접 이해하고 또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플랫폼이 이러한 복잡성 자체를 효과적으로 대신 풀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의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애드부스트를 통해 광고 운영 자동화를 발전을 시켜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렇다면 애드부스트가 브랜드와 셀러에게 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드부스트는 결국 마케터가 직접 마주해야 됐던 복잡한 판단을 플랫폼이 대신 처리한 구조로 변화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크리테오가 갖고 계신 크리테오 고도 비슷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캠페인 유형으로 알고 있고요. 네이버 안에서 발생하는 구매에 가까운 신호들을 기반으로 그 판단을 외부가 아니라 저희 플랫폼 내부로 흡수해서 그 복잡도를 훨씬 더 잘 처리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주요 목표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중요한 것은 이 복잡도를 얼마나 잘 감추고 광고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드부스트 역시 사실은 업계의 이런 방향성에 맞춰서 그런 방향을 좀 더 가속화하고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투자의 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방향성을 들어봤을 때 애드부스트가 그러면 처음에는 과연 어떤 고민에서 또 출발을 했고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다고 보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애드부스트가 처음 풀고자 했던 고민은요, 네이버 안에 있는 수많은 상품들의 복잡도를 저희 안에 자동화를 통해서 좀 수월하게 풀어내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었고요. 그런 복잡한 판단을 셀러나 마케터가 직접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시작은 그렇게 했고 이제는 광고가 목표를 설정하고 AI가 그에 맞춰 판단해서 마치 오토파일럿처럼 자동으로 목적을 어답티브하게 수행하는 것까지 가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복잡도는 AI가 맡고 방향은 사람이 설정하는 구조를 저희의 이상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점점 그 방향을 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케터가 세부 운영을 직접 조종하기보다는 무엇을 달성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밝히면 어떤 브랜드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밝히면 플랫폼이 그걸 대신해서 실행해주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도 아직 남는 거는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 건지를 결정하는 일만큼은 여전히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AI가 실행을 담당을 하고 마케터는 방향에 집중하는 구조로 좀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접근이 실제 다양한 채널과 접점에서는 또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크리테오 관점 역시도 한 번 더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만은 실제 소비자들의 구매는 하나의 특정 채널 안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여러 리테일러와의 접점을 오가면서 꽤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데이터가 파편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AI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를 넘어서 그 판단이 다양한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도 그 일관된 흐름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뭐 타겟팅, 지면, 노출 방식 이게 제각각 따로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의 연결된
데이터, 구조화된 데이터 위에서 하나의 프로세스로 작동을 해야지 그게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크리티오는 이러한 환경에서 다양한 커머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연결을 유지하고 AI의 판단 자체를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접점에서 일관되게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접점에서 광고가 일관되게 작동되는 구조가 결국에는 중요해지고, 또 이런 중요성 때문에 광고를 바라보는 기준 역시 많이 바뀌게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 속에서 봤을 때 윤종호 부장님께서는 브랜드의 광고 전략이 앞으로 어디에 좀 더 집중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앞서도 언급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 광고 전략을 기존의 지면이나 매체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의 의도 기준으로 아예 메인 디멘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매체에 광고를 노출할 것인가의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다면, 이젠 어떤 의도를 가진 소비자에게 도달할 건가 기준으로 광고를 전개하는 전략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AI 기반 환경에서는 소비자의 탐색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되게 블랙박스화되기 때문에 개별 지면이나 채널 단위로 접근하기보다는 소비자의 상태와 맥락을 중심으로 광고를 전략을 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단순하게 커버리지를 늘리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을 잘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재설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러한 전략이 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의도를 어떤 신호로 읽어내고 또 연결하느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럼 크리테오에서는 이런 고객들의 데이터와 시그널을 어떻게 또 연결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고객 데이터는 하나하나의 개별 반응이 아니고 어떤 행동의 패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브랜드 사이트뿐만 아니라 리테일러 그리고 오픈앱 등에서 소비자가 실제 구매 여정에 거치는 다양한 접점에서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단순한 클릭이나 노출 수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을 보고 비교하고 장바구니에 담은 뒤에 구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 전체를 하나의 맥락으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상품이 어떤 순간에 제한될 때 실제 구매로 이어질까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하게 되죠. 이러한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유사한 행동 흐름을 보이고 있는 고객군을 찾아내게 되고, 다음 선택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 크리토가 말하는 데이터 기반 연결은 구매 가능성이 높은 조합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판단이 다양한 이런 복잡한 환경 안에서도 일관되게 작동하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의도를 또 읽고 더 어떤 데이터로 해석하고 이것들을 이어나가느냐, 이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보셨을 때는 이런 행동 데이터들을 어떻게 좀 이어가고 계시고 실제 구매 의도와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에서는 실제 구매 의도를 판단할 때 모든 행동 데이터를 같은 비중으로 바라보지 않고는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보다 구매 가능성의 확률이 높은 시그널들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고 투자도 훨씬 더 깊이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쇼핑 검색이나 장바구니와 같이 실제로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행동들에 대해 시그널들을 훨씬 깊은 수준으로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동도 단발성 시그널로는 의미가 되게 약한 것 같습니다. 그 시그널들이 앞뒤에 어떤 시퀀스의 시그널이 있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맥락에서 해석하는지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네, 네이버라는 플랫폼 안에서 또 고객 신호를 맥락 기반으로 해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인사이트들이 네이버라는 플랫폼 바깥으로는 또 어떻게 확장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네이버 안에서의 해석만 가지고서 소비자의 전체 구매 여정을 설명하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만 외부 생태계까지 같이 연결된다면 그 해석의 여지를 훨씬 더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사용자들은 전체 오픈앱을 돌아다니면서 본인들의 쇼핑 구매 욕구를 소비하기 때문에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그 파워는 더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안에서 읽어낸 의도가 외부 환경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크리테오처럼 오픈앱 전반에 강한 실행 역량을 가진 파트너와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점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이버 안에서 해석과 외부 환경에서의 실행이 결합될 때 소비자 전체 구매 여정을 훨씬 더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에는 저희가 플랫폼 안에서의 해석과 외부 실행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 시장 안에서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네이버와 크리테오 이 두 양사 간 변화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좀 협업을 이어가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 크리테오에 있어서 이 파트너십은 저희 네이버와 크리테오의 각각의 강점을 기반으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설계해 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비자가 제품을 탐색하고 비교하고 구매에 이르는 방식 자체가 여러 접점을 오간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 형성되는 구조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별 성과를 나누어서 보는 것보다는 사용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여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네이버는 사용자의 구매 의도와 가까운 신호를 가장 빠르게 포착하는 환경을 이미 갖추고 계시고 저희 크리테오는 그 신호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상품을 어떤 접점에서 연결할 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 데이터와 AI를 통해서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 그런 역할을 아마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구조가 결합되면 단순히 도달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구매 가능성이 높은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광고 자체를 다시 설계할 수 있게 되고 실제 성과 자체도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업은 새로운 기능을 단순히 추가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더 복잡해진 앞으로 더 복잡해질 소비자 여정 안에서 광고가 어떻게 연결되고 설계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가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 협업을 통해서 네이버 안의 의도 해석과 외부 환경의 실행이 보다 좀 매끄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사 간 신호를 조금 더 간접적으로라도 좀 레버리징 할 수 있도록 해서 더 정교한 타겟팅과 실행이 가능한 형태로 협력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동시에 이 흐름이 어떤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전환 데이터와 네이버의 온사이트 정보들이 결합되는 형태로 된다면은 그 시너지가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정리해 보자면 네이버의 의도 신호 해석과 크리테오의 오픈앱 실행력이 결합될 때 양쪽이 모두 다 윈윈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파트너십을 좀 더 가열차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협업 구조와 또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실제로 브랜드 입장에서는 어떤 가치로 체감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이 협업에 대해서 보셨을 때 브랜드가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어떻게 있을 것이라 보시나요? 네, 브랜드 입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들은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훨씬 더 정확하게 식별하고 그 흐름을 네이버 밖까지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이득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이버 안에서 쇼핑 검색이나 상품 클릭, 장바구니 같이 구매 의도가 높은 신호를 기반으로 실제 구매에 가까워진 고객들을 선별할 수 있고 이 신호가 크리테오의 쇼퍼 그래프와 결합되면서 오픈앱 전반에도 동일한 고객에게 일관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니까 브랜드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외부에서 발생한 시그널들이 또 네이버에 구매를 하러 들어오시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의 또 환류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 입장에서도 되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도달을 넓히는 게 아니라 실제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 중심으로 광고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브랜드 여러분들도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개선할 수 있는 일회성 성과가 아닌 지속 성과로 전환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논의를 하나로 묶어서 결국에는 이 접근이 기존의 방식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크리테오 쪽에 한번 관점을 여쭙고 싶은데요. 협업 자체가 기존의 광고 방식과 다른 접근이라고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실까요? 예, 아까도 언급드린 대로 기존 방식과 가장 다른 점은 역시 광고의 출발점 자체가 노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비자의 선택 과정에 있다라는 점이고요. 과거에는 채널이나 지면 단위로 그 광고를 운영하거나 분석했다면 이제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의 행동과 의도를 읽고 그 선택이 만들어지는 흐름 안에서 광고가 작동하게 되죠. 그럼 네이버에서 포착되는 이 의도 신호와 크리테오의 커머스 데이터가 결합되면 광고는 특정 위치에서 단순히 노출, 얼마나 노출, 뭐 클릭 이 정도가 아니고 실제 구매 가능성이 높은 순간을 맥락에 맞춰서 더 정교하게 운영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는 어디에 노출될지에 대해 고민하는 어떤 전달 방식들 이런 것보다는 소비자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즉 선택의 맥락에 집중해서 광고를 운영해야 된다는 점이 아마 과거에 저희가 했던 방식하고는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두 분 너무나도 좋은 인사이트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1부를 통해서는 AI를 중심으로 커머스 환경이 빠르게 바뀌어가는 가운데 고객의 탐색부터 구매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한참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 자체가 확인되었습니다. 또 이제는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는 것 자체를 넘어서 서로 다른 접점에서 발생하는 신호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 역시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에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네이버와 크리테오의 협업 역시 플랫폼 안에서 읽어낸 고객 의도가 외부 환경의 실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에 고객의 전체 구매 여정이 하나로 연결되는 풀퍼널, 크로스 채널의 접근 자체가 현실에서 구현되었다라는 의미로도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브랜드 입장에서도 기존의 광고를 운영하셨던 방식을 넘어서 새로운 기준으로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리테오는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여기 오신 모든 마케터분들, 브랜드분들이 고객과 일관된 경험으로 만나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어지는 2부 프로그램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 마지막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